예, 이 종목은 왜 오늘 오르고 떨어졌는지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주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면세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들이나 호평들이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한국콜마홀딩스뿐만 아니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3%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나왔고요. 162만 1,000원까지 현재 목표 주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하이트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비맥주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하이트진로도 제품 가격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년 만에 이제 신제품 맥주가 출시가 됐죠. 테라인데 이걸로 좀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4.74% 오르면서 18,8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 하나 있었죠. 이주열 한은 총재가 화폐 단위 변경을 논의할 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HM기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네트가 17%, 청호컴넷이 6%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트론 보도록 하죠. 갤럭시 S10이 판매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삼성의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는 파트론이 역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8,210원으로 시작을 했던 파트론인데 어느덧 12,7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경동나비엔 보도록 하죠. 중국의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가스보일러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최대 수혜는 경동나비엔이 가져갈 거다라는 증권사의 호평과 또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8.86% 급등하면서 6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 6만 200원 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SPC 삼립 보도록 할 텐데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서 역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향후 매출액 성장률도 업계 평균을 상회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구화로 변해서 그런지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에서 7% 이상 급등하면서 13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암울한 종목인데요. 아시아나항공 보도록 하죠.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긴 했는데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단계만 더 떨어져도 이제 투기 등급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 장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거래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되자마자 개파락했고요. 현재 구간에서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3,435원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군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투자 전략들, 투자 의견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나항공부터 우선 네. 안 좋은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진짜 투매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고 네. 이제 투기 등급 바로 윗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투기 등급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질문이라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원인인데 그 원인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투자하기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이슈도 있고 그 회계 이슈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시용등급 이슈도 있고 예. 차입금의 어떤 부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3일 회계 법원이 어쨌든 적정 의견을 줬지만 중요한 건 계속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불안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과연 매수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되었던 결과가 제가 보기엔 주가로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올해 갚아야 될 부채만 그러니까 차입금만 하더라도 1조 가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채 문제도 좀 그 차입금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 올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사업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예전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 해외 단거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LCC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 단거리 노선 쪽에서 LCC 업체들과 상당히 좀 경쟁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레드오션 같은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버렸는데 그런 경쟁 격화 속에서 실적 개선이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차입금에 대한 어떤 상환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그 해외 쪽에서 장거리 노선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 차입금에 대한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은 흑자지만은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부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을 투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접근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나쁜 얘기만 해서 진짜 좋은 쪽으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변에서 한마디만 하자면 물론 대한항공도 있긴 네. 합니다만 대만은 쉽게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쉽게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단거리 노선에서 예전에 특화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LCC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해외 단거리 노선 쪽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사업 여건이 아시아나항공에 우호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한 게 해외 단거리 노선 쪽에서 경쟁이 격화가 된다라면은 조금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장거리 노선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평가가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타파할 만한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돌파가 보인다라면은 저도 굳이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좋은 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네. 결론은 나빠요 나빠요. 쪽으로 예. 가겠네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나빠요는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셨을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 이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SPC 삼립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식생활의 서구화 뭐 이 단어도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네. 그래도 매출이 업계 평균을 상회할 거다라는 네네. 전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SPC 삼립은 어떻게 보세요? 식생활의 서구화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밥보다는 빵을 좋아해서 예. 해서 그리고 이 SPC 삼립이 파리바게트 뭐 파리크라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바게트보다는 파리크라상이 조금 더 고급스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네, 맞죠. 실제로 더 비쌉니다. 네, 그죠. 예. 근데 그 SPC 삼립의 빵이 그쪽으로 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파리크라상이 조금은 고급 주택가라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런치를 먹는 횟수가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되는 인스타 하도 되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인스타 보면은 요즘에 브런치 먹고 사진 올리시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참 그 식생활 서구화가 맞다는 표현이 들고 아마 그런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이 부각이 됐듯이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생활 서구화 이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C 삼립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영업이익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연간 영업이익 2016년 같은 게 655억 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식생활 서구화를 어떤 수혜로 인해서 올해의 영업이익이 600억 원을 돌파를 하고 700억 이상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SPC 삼립 같은 경우 바닥 탈출에 대한 시도를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41선. 241선을 조금 올라타 준다는 얘기는 장기 성장성이 조금은 이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구매에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힌트를 다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PC 삼립에 대해서는 좋아요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경동 나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경동 나비행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고점에서 약간 좀 조정을 받다가 한번 떨어지고 다시 네. 치고 올라가는데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도 좀 하나의 네.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렇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경동 나변이 이제는 그 전고점 그러니까 말씀하신 73,000원대 여기에 대한 돌파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좀 관건인데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란지 러시아란지 해외 쪽에서 보일러의 어떤 수요라든지 성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중국 쪽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에 뭐 분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아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동 나비엔도 2016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458억 그러니까 400억 원대 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SPC 3립처럼 600원대, 700원대로 오래 올라가주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73,000 돌파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이전이라도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35,000원에서 일단 73,000원권의 어떤 박스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요 종목의 어떤 추세는 21선의 어떤 조정을 받고 21선 접근하게 된 반등을 나오는 이런 그 계단형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급등하고 난 이후에 내일 그리고 모레 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전 고점,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3,000원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조건이 있겠죠. 실적. 예. 실적이 지금 400원대 정체가 되는데 연간 영업이 600원을 상회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고점까지만 충분히 보더라도 20%가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까지 먼저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자체도 네. 이제 수익이 잘 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오르고 네. 있는 거고요.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한 73,000원대까지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좋아요긴 한데 당장 매수는 아니고 조정 시 분할 매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쪽은 말고요. 말씀했듯이 내일이나 모레 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기술적으로 21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라든지 그제 어제 거래일 그러니까 25일, 24일 이 정도였다라면 22일 이 정도였다라면은 아마 매수를 당장 하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오늘 8%가량 말씀하신 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추정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조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가격적 메리트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정시 매수 이렇게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노려보고 또 네. 수익을 확인하면서 경동 나비에 대해서는 또 투자 의견은 좋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그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론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네. 뭐 글쎄요 모멘텀들은 다 차치하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네. 앞에서도 올해 시작을 8,210원으로 했는데 현재 네. 12,000원대까지 올라왔고 현재 주가 수준이 보니까 2015년 4월 수준이더라고요. 자, 이걸 살 수 있느냐 이건데 파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 저는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1년 뒤 신문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그러면 하거든요. 누구나 꿈꾸는 거죠. 네. 그런데 참 왜 그러냐면 파트론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해 8,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 이런 뉴스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잠시 해봤는데 물론 실적인 긍정적인 평가 뭐 이런 얘기는 차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따라가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3월 26일이죠. 3월 26일 그리고 어제인 3월 25일까지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캔들의 길이 그러니까 변동성이겠죠.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과 그리고 3월 26일 오늘이 3월 26일인데 어제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캔들의 길이가 오늘부터 길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던 그 마지막 불꽃이 될 만한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항상 제 관점에서는 이런 기존의 상승 추세를 뚫어내는 가파른 변동성이 나왔을 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지금 자리에서 물론
뭐 이틀, 3일 단기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거를 추세적으로 따라간다면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상당히 조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지금 3월 13일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3일 이전 같은 경우는 캔들기가 좀 짧아요. 그런데 3월 14일부터 보게 되면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상승 추세가 둔화가 됐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파트론도 물론 이틀, 3일 뭐 이번 주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냐 단기적인 상승이냐 요 갈림길에 놓였는데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추세적인 상승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봤었던 4개 종목 네네. 중에서 펀더멘털도 그렇고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네. 때 좀 투자 유망하다라는 네네. 한 종목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참 개인 성향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데 좀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SPC 3립 같은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나려면 좀 안정적인 종목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적으로 파트론처럼 상승이 돼 있을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SPC 3립 이 근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의 탑픽으로 SPC 3립이 나왔습니다. 현재 뭐 많이 오른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펀더멘털과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매력적이다라고 한 종목으로 SPC 3립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